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오늘은 딱 시기적으로 선대위가 인선이 끝났을 때쯤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시간도 잡았고 이 대표도 시간을 잡았는데 어제 갑자기 김종인 위원장은 나는 윤 후보 쪽을 안 만났다. 윤 후보 쪽에서는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났나요? 안 만났나요? 저는 어쨌든 우리 윤 후보한테는 만났다고 들었으니까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나는 안 만났다고 했는데. 저는 근데 김종인 위원장 직접 만들었으니까 저는 우리 후보가 한 말을 좀 믿습니다. 예. 뭐 기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의도가 있으시겠죠. 김종인 위원장은 별다른. 예. 만났지만 안 만난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런 의미입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한 말. 만나가지고 뭐 깊은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화를 했는데 뭔가 타결이 안 됐으면 이견이 있는 거니까요. 그걸 좀 부인하고 싶은 거죠. 윤 후보 쪽에서는 깊은 공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네. 그러면. 사실 명단이라는 게 민주당 선대위도 1차, 2차, 3차 이렇게 발표되지만은 그렇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으면은 1차 정도는 나올 타이밍이 지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 1차의 마지막 고리를 푸는데 좀 난항이 있는 거 아니냐. 구조, 그러니까 틀은 다 대부분 짠 것 같은데. 네. 조직도 구조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 안에 사람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 권한이 문제입니까? 구조도 이제 사실 김종인 위원장 의견이 있었고 사람도 의견이 있었는데 구조에 대한 부분은 우리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의 조언을 좀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걸로 어제 전 후보한테 전달받았습니다. 구조는 그러면 어떤 대목이? 지금 3단계 구조라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논의한 사람들한테. 전해 들은 거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이 구조 부분은 이 대표. 그러니까 저랑 후보가 좀 조율했던 내용에 어제 그제부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 좀 가미되어서 또 변형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언론에 보면 지금까지 뭐 사본부장 뭐 두고 그렇죠. 그리고 위에 뭐 상하 3단계 정도. 총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두고 뭐 이 정도 이제 나오는데 요 틀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픽으로도 막 만들어져서 나왔던데 다시 바뀔 수도 있다. 예, 그래픽이 상당히 틀렸고요. 저는 지금 언급되는 인사들의 이름도 좀 바뀔 수 있다. 구조에서 핵심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뭡니까? 사본부장이라는 게 사실 이런 겁니다. 원톱이라고 우리가 하지만은 원톱이 하나를 컨트롤하느냐 원톱이 넷을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원톱의 난이도가 달라지거든요. 원톱이 안 되죠, 사실은. 원톱이 매번 독립적인 일할 때마다 4명 불러놓고 얘기하면 적어도 회의 자리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소위 얘기하는 머릿수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자서전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만화 자서전을 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 보면 18장에 이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선대위에서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뭐 이렇게 딜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꼭 한 박근혜 대통령 8명, 9명 되는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의견을 뒤집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근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 저랑 식사할 때마다 그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각인되신 거예요. 그 경험이.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쭉 나열된 조직 가지고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겁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랑 저랑 당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대표로서 당 운영하는 방식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도 뭔가 했을 때 저항이 적었던 거는 본인이 비대위원을 다 뽑아서 그래요. 그렇죠. 본인이 사실상 정권을 졌죠. 그러니까 비대위와 대표라는 게 비대위와 일반적인 최고 지도부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비대위는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까지 다 뽑고요. 당대표는 최고위원을 제가 뽑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사결정의 신속성이나 이견 노출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거든요. 선대위도 결국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일을 해야 된다 안 해서 이견이 그렇게 노출되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강한 그립, 실질적인 전권 이걸 원하시는 거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리고 언론의 초기에 이제 4명의 본부장 이름으로 올라왔던 분들 한 7, 8명 정도 하마평 올라와 있던데 그분들 중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아주 불편한 관계인 분들도 더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후보가 그런 사람들과 마음이 맞아가지고 나중에 본인에게 반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겠죠. 본인이 이제 제일 윗자리에 구조도 조직도 상으로는 있는데 본인이 결정한 게 나중에 여러 명의 회의 결과도 뒤집힌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구조로 그렇죠. 봤다니. 그러면 이제 사람의 문제에 들어가서는 언론에서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또는 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이런 분들이 거론되면서 이런 인선에 대해 탐탁지 않아 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맞습니까? 저는 뭐 김한길 대표에 대한 말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후보로부터도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부터 전혀 듣지 못했고. 이건 그냥 언론에서 일단 나온 얘기고.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대신 뭐 다른 분들 우리 당내 인사들이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얘기 그런 들으셨다는 얘기네요. 그건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과거의 언론 인터뷰나 이런 데서 김병준 위원장이 그 사실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굉장히 세게 들이받은 그런 인터뷰들도 있고 좀 그분이 그런 인터뷰들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분 개인이 노력해서 좀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하자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바로 내 밑에 지금 조직도상으로 그러는데 그건 난 받아들일 수 없다. 한마디로 이러는 거네요. 뭐 그런 갈등이 있는 것처럼 좀 비춰집니다.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은 조직도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우선 개인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김병준 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의 어떤 인터뷰나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건 개인이 좀 풀어야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대로 두되 김병준 위원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사과하면 풀릴 일입니까? 우선 그런 모양새를 취하면 좀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사실 둘 간의 위계를 지금 다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었으니까. 근데 뭐랄까요? 승부사로서 어쨌든 네임밸류라는 거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네. 같은 급이 아닌데 그리고 불편한데 왜 바로 네. 직소로 뒀느냐. 이 문제는 그러면 결국은 후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 김한길 혹은 김병준 이런 분들을 후보가 철회해야 되는 겁니까? 후보도 아마 보통 이런 식으로 여러 지점에서 의견이 엇갈리게 되면은 보통 타협을 하려고 하죠. 그렇겠죠. 어느 선에서. 기브앤테이크, 바터 이런 게 나오는 걸 텐데 그러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보통 좀 확신이 센 분이기 때문에 선을 한번 그었기 때문에 예. 그 선에 윤 후보가 대체론을 맞춰줘야 이게 굴러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김종인 원톱 선대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거 외에 다른 옵션을 고려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포기하는 것도 후보한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의 의중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는 형태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결국은. 네, 그리고 조율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했고 그게 한 다음 주 정도면 결론이 날 것이다. 이럴 때 근데 두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사이에 이걸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다 듣고 있습니다만은 양쪽으로부터. 네, 뭐 굳이 제가 끼어들어서 조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 조율을 직접 안 하셔도 조율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윤 후보 쪽에서 전화 온다든가. 제가 그렇게 재판관 역할 중간에 할 수 있으면 제가 대한민국 정치에 진짜 엄청 거물이죠 그러면. 네. 윤 후보한테 전화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도와달라고? 윤 후보는 어쨌든 본인의 구상을 저한테 이야기했고 네. 저도 동의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그 김종인 위원장을 설득을 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김병준 위원장 관련된 논란 이런 거는 뭐 김병준 위원장과 김종인 위원장 간의 과거에 좀 그런 어떤 개인적인 문제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제가 나서서 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죠. 두 분 사이의 문제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김한길 전 대표 관련해서는 평가가 김종인 위원장이 그리고 영입해봐야 빈축만 살 뿐이다라고 아주 차갑게 평가절하했던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원론적으로 봐야 되는 게 보수 정당의 선거를 치르다 보면은 자강 혁신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통합 무쇠론이 있습니다. 네, 자강 혁신론은 우리가 어쨌든 참신한 인사들 내세우고 그래서 혁신해가지고 지지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고 통합 무쇠론은 통합 앵무새죠. 통합하면 이긴다. 의원을 확장하면 이긴다. 근데 이 통합 무쇠론의 가장 기반이 되는 사상은 뭐냐면 별로 복잡하지도 않아요. 이 어르신들이 가가지고 내 주변에 친구들이랑 식사해 보니까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우리 통합만 하면 이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합 무쇠론이 사실 2020년부터 미래통합당 만들어가지고 총선에 나가서 참패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합을 주 업종으로 하는 분들과 이 당 개혁을 주 업종으로 하는 사람이 좀 갈립니다. 어느 당이나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서울시장 선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통합론보다는 개혁론이 우세했던 그런 선거였거든요. 지난 전당대회도 그랬고. 그래서 통합 무쇠론에 대해서 제가 초기에 이제 이거 약간 기싸움이 있었던 게 경선 끝나기 직전에 제가 거간꾼론 들이대지 않았습니까? 네. 예. 통합 무쇠 하시는 분들은 거간을 주 업종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들 모으고 그러다 보면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반문이면 다 들어오는 거야? 뭐 이런 인상 받는 게 저희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김한길 전 대표가 국민 통합을 해낼 수 있지도 않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평가했는데 동의하시는 거네요, 대체로. 자, 제가 이거는 그냥 냉정하게 지적하면요, 진영을 넘어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통합이라는 아주 훌륭한 목표를 위해 오셨겠지만은 보통은 넘어온 진영에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 오셔가지고 굉장히 누군가를 맹종하는 성향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예. 그러다 보면은 예전에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나갔을 때 이 호남 지역 확장을 위해 가지고 과거 DJ와 함께했던 인사들이 많은 분들이 들어갔죠. 들어오셨죠. 그런데 이분들은 결국에는 한 두세 달쯤 있다부터는 본인들의 그런 어떤 확장성의 영역의 장점을 상당히 상실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박이 돼버렸죠. 일리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김한길, 김병준 두 분이 문제가 된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건 이제 공개적으로 하신 발언이라 제가 다운표를 따서 전하자면 김무성 전 대표가 당에 큰 걱정거리가 있는데 김종인, 이준석 두 분이 분열 리더십이다. 김무성 전 대표가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하면서 사실 통합 정치를 굉장히 강하게 해오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 YS 계열의 정치인들을 항상 뵈면요. 이분들이 정치를 하면서 가장 큰 인상을 받았던 이벤트가 아마 3당 합당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통합 행보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합형 정치에 대해 가지고 고민이 많으시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지점이 갈리는 것이 차후에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 그렇죠. 이런 거 있어서는 김무성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를 꼭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단일화 해야 된다고 계속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 통합론에 가까우신 분들은 그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무슨 조건을 달 필요 없이 항상. 근데 조건 단 적도 없어요, 저희도. 근데 안 대표와의 통합을 성사시키는 것이 대선의 제일 전략이다. 근데 반대로 자강혁신론 쪽은 뭐 그건 별 나중 과제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거죠. 그건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생각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김종인 위원장도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와 연대나 이런 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선결 과제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다. 그거를 우선 과제로 내세울 것이냐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거론된 표현들인데 파리떼, 하예나, 거관꾼. 이렇게 특정할 만큼의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번 나온 거 보면. 그죠? 파리 때는 굉장히 포괄적인 표현 같고요. 네. 그러니까 후보에게 이제 좀 달라붙어가지고 좀 아부하는 사람들 일반론에 가까운 것이고. 그런 거. 하이에나는 원래 약간 좀 다른 맥락이었는데 라이온킹에 보면은 이제 사자가 하이에나랑 어울리면 흑화하고 그 미어캣 이런 애들이랑 어울리면 노래도 부르고 다니고 이렇게 발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후자에 가깝게 하라 이런 거였는데 그럼 지금 있는 사람들 하이에나냐 이래가지고 이게 하이에나론인데 근데 구체적으로 특정할 만한 인물이 있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 이름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하는 문제적 행태가 어떤 겁니까? 왜 이렇게 자꾸 김종인 위원장도 지적을 하고 이 대표도 지적을 하는 파리 때는 먹을 게 있어서 보통 파리가 달라붙는 거고 하이에나는 라이온킹에서 보면은 그 사자왕을 잘못된 방향에 이끌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초원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권력욕 때문에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이게 아마 좀 하이에나로 표현되는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그 용어를 쓸 때 제 개인적인 용법은 대선을 뛰고 있는데 뭐 지방선거라든지 다른 본인의 사리 사욕을 좀 챙기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 통칭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근데 이 조직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당연히 들어올 것이고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지방선거에 욕심이 있다는 게 전혀 잘못된 걸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는 대선 승리가 최우선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고 대선 승리가 그분들의 어쨌든 방법론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약간 애매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걸 확인하는 경험들을 하신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양반이 지금 대선이 아니라 자기 선거가 더 앞서네 하는 욕심을 확인한 적이 있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대선 때 조직을 이제 넓히는 사람들은요, 그 나중에 바로 따라오는 지방선거에 자기 조직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이거는 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예. 그런 게 눈에 띄다 보니 이제 그런 행태를 하이에나적인 행태라고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이제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조직 운영되면 괜찮은 거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목표가 이제 개인적인 목표에서 가까이 가니까요. 예. 자, 당대표 패싱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뭐 입당할 때 패싱하긴 했죠. 그건 이 땅 때 얘기고. 네. 예. 근데 뭐 그거는 참 우리 후보가 정치를 처음 하다 보니까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여러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건 뭐 다시는 정당사에 반복되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사무총장 인선 과정에서의 패싱론은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저랑 상의를 했습니다. 했어요? 네, 상의를 했고. 근데 이제 처음에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그 권성동 사무총장 네. 인선론이 나오자 이게 언론을 통해서 접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당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게 인선이나 이걸 당대표가 언론을 통해 접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에. 후보가 나서기 전에 그 후보 주변에 있는 좀 그 중진급 인사가 먼저 이제 한기호 사무총장에게 접근해가지고 당신이 알아서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했던 그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후보가 당대표 의논 없이 후보가 통제를 좀 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후보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경험이 적을 때는 그럼 중진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제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죠. 네. 그 문제는 이제 일단락됐고, 근데 이제 이런 게 반복될 수도 있잖아요. 당무 우선권이 후보한테 있다라고 생각한 중진들이 당 대표 건너뛰고 이런 일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걸 저희가 정확하게 호가호의라고 표현하죠. 네. 네. 그렇죠. 네.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 오늘은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은 이만큼만 하고 거의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앞으로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대표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더군다나 김정일 위원장이 정권을 쥐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 있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 후보가 당의 입장에서는 리스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2030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분인데 그 발언들이 세잖아요, 원래 그분이.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진다는 발언이라기보다 글을 써버렸단 말이죠. 네. 이렇게. 그런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당에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어쨌든 뭐 결과에는 승복한다는 표현을 하셨지만은 아무래도 선거 뒤에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그래 선거 이후에 아직까지 한 뭐 열흘 남짓 지났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 대표의 그런 어떤 입장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결국 홍 대표도 보수 진영에서 보수층 지지자를 기반으로 정치하는 분인데 그걸 좀 상실할 우려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홍 대표가 누구보다 그런 거 캐치가 빠른 만큼 적절한 선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제 후유증이 좀 남은 것이고 예.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은 그때는 적절하게 스스로 알아서 우리 후보가 저도 이건 후보가 언론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을 보고 알았지만 홍 대표한테 이미 끝나고 전화도 많이 했다고 하고 안 받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5번인가 전화했다는 보도도 있던데 네. 후보가 그런 노력을 이제 계속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홍 대표가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좀 여론이 홍 대표한테 안 좋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후보가 또 그만큼 노력을 더 안 기울인다면은 그거는 후보에게 또 비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후보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홍 대표는 거기에 좀 부응해야죠. 오늘은 마지막 질문을 이거로 드려드리겠어요. 이재명 후보 부인의 공개 활동이 있는데 윤 후보 부인의 공개 활동은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있겠죠? 후보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활동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뭐 이재명 후보 그 부인이야 당연히 성남시장의 부인으로서 네.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부인으로서 이런 공적인 활동을 일찍 시작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적응이 되겠지만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족 전체가 거기에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정치에 들어오자마자 언론의 큰 관심과 그리고 또 일부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이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좀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유권자들은 당연히 이제 후보 그리고 후보의 부인에 대한 품평도 대선에서는 분명히
선택의 기준에 들어가는 거라서 후보 부인을 보고 싶다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나 제가 이제 여쭤보고. 저는 이제 그거는 철저하게 개인들의 가족에 대한 가족의 성향이나 또 정치에 대한 본인들 관점에 따라 판단할 문제인 게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대외 활동에 참여하시는 것이 저희가 볼 수 있었지만은 자꾸 하신 이제 박원순 시장의 사모 되시는 강난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것을 또 본인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그건 다른 성향일 뿐이지. 이게 반드시 나온다가 아니라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공개 활동에. 저는 박 시장도 3번이나 선거에서 당선되셨지만은 그 과정에서 어쨌든 사모의 역할은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선거에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 언론을 이제 평균적으로 출연하시니까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저희는 모시고 싶습니다. 네. 전 싫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